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오늘 20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네, 오늘 벌써 20번째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한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 앞으로 남은 내용이 더 적다라는 내용만으로도, 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공부할 의욕이 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강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벌써 20번째 시간인데 혹시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복습을 안 하고 오신 분 있나요? 그러면 당장 강의를 멈추시고요. 복습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물론 먼저 강의를 다 듣고 복습해야지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림자 복습을 하지 않으시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죠. 그림자를 밟아가면서 복습을 하듯이 자꾸만 진도만 나가지 말고 소단원 진도 혹은 중단원 진도가 끝나기 전에 다시 앞부분 복습을 시작하고 그 뒷부분 진도 나가면서 같이 맞물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배운 거 다 잊어버리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2차 부등식 마무리하고 뒷부분에서는 평면 좌표 또 새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 복습 열심히 하고 오셔야 또 새로운 단어 들어가니까 그림자 복습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 내용 마무리하고 그리고 평면 좌표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문제풀이 조금 더 보시죠. 자, 유제 6번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치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일단 이 부등식은 그래프적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y는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이란 얘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이 걸려 있으려면 이 얘기죠.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똑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걸려 있거나 맞죠? 그러면 이거죠. 걸려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같거나를 의미한 거예요. 요거는 축 처진 부분이 있죠. X축의 아래쪽에.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근데 이 파트를 하시려면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 작다? 작다예요. 이게 그렇게 헷갈리시나 봐요. 작다죠. 왜냐면 판별식의 의미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거든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프상으로 이런 모양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셔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요건 외워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 복잡해요. 그림을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추측해내자. 자, 보시면요. 첫 번째 A가 이거고요. B가 이거고 C가 이겁니다. 그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봤더니 B가 작습니다. 저라면 판별식을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D는 B' 이렇게 되겠죠? 자, 4분의 D 씁시다. B'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개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4A의 4고요. 그러면 이쪽은 A제곱에 더하기 4A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인수분해 되죠? 5,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그럼 해가 마이너스 5랑 1을 기준으로 작다니까 사이에 끼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최고차항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걸 결정해 주었고 그러면 판별식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7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 아시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의 밑줄 치셔야 돼요.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항상 이게 성립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대부분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고 시작해요. 그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그게 뭐 익숙하지 않으시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양수를 만들면 사고가 조금 더 편해요. 생각하기가. 그래서 양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양쪽에 음수를
마이너스를 다 곱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러면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 근데 이 포물선이 이 x축보다 항상 크다. 요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많이 했으니까. 그래프적 해석을 해보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 중에 어느 거라고요?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요. 안 만나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는 이 0이라고 만들었을 때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A, B, C 이렇게 되죠. 근데 B가 짝수죠. 따라서 짝수 공식. B 다시는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4분의 D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A제곱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으니까요. 5, 4, 20에 1, 1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와 4가 되니까요. 작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해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제들이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 이어서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여러분이 손수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범위를 판단하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2차 부등식에서 거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정말 잘 등장하는 그런 문제니까 난이도 높은 걸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학교시험, 모의고사, 학력평가 구분 않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등식의 마지막 소재입니다. 마지막 소재는요. 5번째죠. 5번째 소재는 여러분 그 연립부등식 보이시나요? 5번 하고 같이 먼저 내용 보시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인데 원래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 때. 우리는 이번에 하고 싶은 건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연립 2차 부등식은 우리 연립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했었죠? 실제로?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죠? x는 3보다 작다 하나 풀고 이거는 2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넘기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죠? 두 개를. 연립부등식의 의미는요. 의미가 이거예요.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는 그런 x를 모을게.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위에 것도 만족하고 아래 것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x들을 모아줄게. 그게 약속이라고요. 연립부등식은. 이런 기호가 나오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요. 그림을 그리는 게 빠르겠죠. 3보다 작은 거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건 여긴 거 보이시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이렇게 썼던 게 바로 언제 했던 거냐? 언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연립 똑같죠. 그런데 2차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요 식이 2차 식이 껴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2차 식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면 여기가 2차고 여기도 2차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말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을 푸는 거예요. 먼저 각각을.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어떤 부분? 공통 부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은요. fx, gx 다시요. 이렇게 했을 때 2차식이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도록 혹은 둘 다 2차식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설정이 바로 2차 연립 부등식인데요. 그때 반드시 각각을 푼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통 부분을 구한다.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직접 풀어보시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문제풀이에서 할 건데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좀 별표를 하실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fx랑 g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 아니죠. 연립부등식에 꼴로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렬로 나열을 해줘요. 이런 부등식. 어떻게 풀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는요. fx랑 gx를 연립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해를 구하시고요. 이번에는요. 반드시 가운데 있는 gx를 껴서 gx를 가지고 gx가 hx보다 작다 해서 요거의 해를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f랑 g랑 h 세 개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는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반드시 부등식 두 개로 연립해서 새로 만든다 이거예요. 방정식의 경우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방정식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쪽 잠깐 보세요. 제가 fx, gx, hx 방정식 이렇게 나온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형하시면 되냐면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이때는 gx랑 hx랑 같다고 놓고 이거 두 개를 각각 풀어서 공통부분 구해도 돼요. gx를 기준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꼭 gx를 두 번 넣지 않아도 fx는 gx라고 놓고요. 아니면 나는 fx가 식이 좀 쉬우니까 hx랑 두 개를 연립해서 두 개를 해도 괜찮아요. fx를 두 번 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언제? 방정식에서는요. 근데 부등식은요. 여기 보세요.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gx가 이렇게 있다면 fgh를 당연히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근데 만약에 여기가 gx가 아니라 제가 보란 듯이 fx를 썼다. 이렇게 되면 요거의 해가 이거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는요. fx가 g보다 작고 fx가 hx보다 작지만 g랑 h의 포함 등호 관계가 누가 더 작은지가 이것처럼 구분이 안 돼요. 요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하려면 가운데를 가지고 두 번 써야 된다. 요걸 가지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요. 풀면 돼요. 그냥. 그렇지만 요 두 번째 내용은 반드시 주의 깊게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연립 2차 부등식을 풀러 갈 건데요. 제가 지금 해드렸던 내용들이 모조리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아,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5번입니다.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한 각각의 해에 어떤 부분? 공통 부분을 구하여라. 맞죠?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요거 푸시면 2x를 넘기죠. 3을 넘기죠. 됐나요? 그럼 x는요. 3분의 8보다 작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요 위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3과 마이너스 1이 해니까 작다면 3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낀다. 이 얘기도 했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세 번째, 각각을 푼다면 어떻게 해라? 땡땡 부분, 뭐다? 공통 부분. 자, 그러면 그래프를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끼고요. 이거는 3분의 8보다 작은 거죠. 3분의 8은 대략 3분의 9가 3이니까 2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점 얼마 정도 되면 여기 3분의 8을 기준으로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8까지. 정답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냥 풀면 돼요. 잘 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공통 부분만 그림을 통해서 잘 얻어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요. 역시 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1, 1에 2, 1 하시고요. 지금 이거 푸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해가 마이너스 2랑 1이거든요. x는 크다니까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인데요. 2번식 풀죠. 마찬가지로 1, 1 하시고요. 4, 2 되죠. 4,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4랑 마이너스 2가 해니까 작다에 있으면 2차 부등식이 사이에 낀다 그랬죠, 해가. 따라서 x는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여기까지 되죠. 됐나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부분? 그렇죠. 공통 부분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 수직선을 그려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1보다 또는 크거나 같은 이게 첫 번째고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는 거 찾아보세요. 일단 이 부분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긴 안 겹치죠. 왜냐면 하얀색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작다였지만 보라색으로 제가 지금 색깔 있는 걸로 표현한 거에서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안 만나고 스쳐 지나갔죠. 따라서 겹치는 건 없어요. 왼쪽에서는. 그럼 정답은요. 1부터 4까지만 되는 거죠. 부등호에서 등호만 잘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되셨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칠하면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색이 칠해지지 않으면 등호가 들어갔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제 8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요. 1번 하시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3일에 6, 2 하면 되나요? 6, 2 안 되고요. 3, 2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6, 2가 아니라 곱해서 6이니까 3, 2나 2, 3으로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에 2니까 7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거고 실제로 해는요. 마이너스 3분의 2와 3이 되겠죠. 그러면 크다니까 큰 거보다 더 크거나 작은 거보다 더 작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바로 갈게요. 1, 1에 4, 2에 마이너스 들이면 되죠. 따라서 4하고 2가 해니까 x는 작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큰 거 사이에 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안 빠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무슨 부분을 구하자? 그렇죠. 공통 부분을 구하자. 이게 핵심이죠.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수직선을 좀 그리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은 부분이고요. 또는 3보다는 큰 부분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부터 4까지니까 2는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x는 3부터 4까지 해서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내용이 어렵진 않다. 우리가 계산만 잘 차분하게 한 다음에 그래프 잘 그려서 공통 부분만 구하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에 2번입니다. 별표 하시죠? 예. 연립 2차 부등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예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었나요? 그죠? 크게 세 팀으로 본다면 지금 이거예요. 세 개의 부등식이 연달아서 세 개의 식이 부등식 두 개를 기준으로 부등호 두 개를 기준으로 연달아 돼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이쪽과 그 다음은요.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엮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반드시 두 개를 엮어라. 이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이제 요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1번이라고 하시고요. 이거 2번이라고 하시고요. 1, 2번에 먼저 푸시죠. 자, 1번입니다. x제곱이 이쪽에 있으니까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키시죠.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리고 x제곱이 있던 자리는 부등호가 크다 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로 옮기시면 됩니다. 됐나요? 정리하시면요. 4, 30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되죠. 따라서 4하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4하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큰 거보단 더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거보단 더 작거나 같고 이렇게 가시면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제곱 왼쪽으로 옮길까요? 그럼 마이너스 2x를 먼저 쓰시죠. 그 다음에 5를 넘기시면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 1에 5, 3, 15니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x는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껴야겠죠.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라겠죠? 두 개의 무슨 부분을 구하여라? 공통 부분을 구하여라. 기억하시죠? 자, 그럼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수직선으로 가시면요.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하나 나오시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는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잘 보세요. 요 색깔 펜으로 표시한 것도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5까지가 되는 거고 하얀색으로 제가 표현해 드린 것도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왼쪽과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공통 부분은 우선 4부터 5까지라는 건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스쳐 지나간 건 아니죠. 공통이 생겼죠. 양쪽에서 마이너스 3은 맞물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만 잘 구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유제 8번까지 풀어봤고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정리들이나 문제들은 지금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디를 푸셔야 되냐면요. 이제 기본 핵심 문제로 가셔서 2차 부등식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딱 봤을 때 절대값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절대값의 핵심은요. 공식처럼 풀 수 있으면 공식처럼 해결해라.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면 마 3부터 3이야 이런 거였고요. x 절대값이 3보다 크다 그랬으면요. 큰 거보다 더 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고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세요? 요거.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절대값 안에도 x가 있지만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있죠.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해라? 범위를 나눠라.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은요.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위를 나누시면 돼요. 뭘 나누냐? 절대값 안의 부분을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큰 거랑 작은 걸로 나누시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 6-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요. 6-3x가 0보다 작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시면 3x가 요거를 제가 3x를 넘길게요.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 실제로 요걸 정리하시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요거 좀 예쁘게 x를 왼쪽에 쓸까요? 그렇게 써도 되죠? 요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쓸게요. 됐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아래로 내려 쓰죠. 2번은요. 6-3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6이 3x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역시 3x를 넘겼어요. 따라서 x를 왼쪽에다 쓸게요. x가 2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지울까요? 이 경우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절대값에서 범위를 나눈 이유는 뭘까요? 절대값 바깥을 뚫고 나올 때 여기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부분이 여긴 그냥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안에 부분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죠 뭐. 지금 요 두 개를 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는 정돈하시면요. 이렇게 넘기시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x는요. 2분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나오죠?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x로 제가 바꿔 쓸게요. 됐죠? 그리고 나면 x를 옮기시면 4x가 되고요. 이건 15가 되니까 x는요.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요 경우에는 이 답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라? 겹치는 부분을 구해라. 그럼 보세요.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x는 2까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보다 크면서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림 그릴게요. 2보다는 크면서 4분의 15는 4, 3, 12, 4, 4, 16, 그 사이죠. 그러니까 2랑 3 사이니까, 3과 4 사이니까 2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x는요. 2부터 4분의 15 사이가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집합을 하셔야죠. 두 개를 합하셔야죠. 그럼 다시 볼게요. 두 개를 합하시면 이제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까지야.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그 다음은 2부터 4분의 15까지야.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해라? 경우를 나눈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라고 두 개를 나눠놓은 거예요. 처음에 애초에. 그러니까 두 개 뭐 하자? 합쳐주자. 이 경우는 공통이 아니에요. 합쳐주자. 따라서 합치면요. 2가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싹 메꿔지면서 전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빈틈없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4분의 15까지.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의 합입니다. 정수 x값에. 그러면요. 마이너스 1.5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 이게 4, 3, 10이니까 3점 얼마거든요. 그럼 3까지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고요. 정답은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더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연립부등식 풀고 이러면서 이 두 개를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될지 아니면 합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런 것만 좀 잘 점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 그림 상황을 줬어요. 정말 잘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특히 학력평가에서. 두 점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이 2차 부등식을 함수적 해석을 하세요. 요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fx랑 y는 gx라고 한다면 fx는 지금 포물선이거든요. 포물선. y는 gx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작다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다시요. 작다란 얘기는 뭐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포물선이 직선을 기준으로 더 아래쪽에 있으면 뭐예요? 여기 아니에요? 직선보다 밑에 있는 거? 맞죠? 높이상으로, 그쵸?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해를 구하는 거니까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빗금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 혹은 요 부분, 이 아랫부분이니까, 그쵸? 요거에 해당되는 x값들을 읽어야 되니까 결국엔 요때 x들에 해당되는 점들을 읽어야 돼요. 그럼 이게 x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제 말 이해하세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인 거예요. 되시죠? 등호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냥 작다죠. 같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경계 부분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등호 없이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문제는 함수에 대한 감각과 2차 부등식에 대한 감각만 조금 있으면 아니죠.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의 관계만 좀 알고 있으면 한눈에 그냥 연필 안 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인데
감각을 키우시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드렸던 설명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아마 쉽게 저처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우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번입니다. 뭐죠? 2차 부등식이 있고요. 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쇼. 이제 문제가 두 개가 섞였습니다. 첫 번째, 해를 할 때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문제네요. 맞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1부터 x가 2 사이라는 범위를 주었다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아니까 완성된 2차 부등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x-1에 x-2고 0보다 작다가 돼야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요. 컨닝을 좀 하셔야죠. 위에 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여기도 1이죠. 그리고 작다 일치하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요거랑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A 값이 얼마 나온다? A 값이 -3이다. B 값은 2다. 여기까지 일단 1단계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예제나 유제에서 했던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시험 유형에 가까우니까 좀 더 심화됐어요.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다시 구할래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입하세요.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차가 음수면 부담스러워요. 양수로 바꾸세요. 따라서 마이너스 없애고요. 다 곱해요. 0 됐고 여기가 부등호가 바뀌죠. 됐나요? 자,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과 1하고 사이에 끼는 거죠. 따라서 x는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가 섞였지만 차분하게만 푸시면 아마 하실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요. 별표를 해두세요. 해를 할 때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문제 중에서는 거의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거의 완벽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기고사 문제에 중간 기말, 즉 1차, 2차 지필평가에 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4번입니다. 역시 별표하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치시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도록 실수 a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일단은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a는요. 0은 아니에요. 응? a가 0이 되면 2차는 아니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항상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2차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함수적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x축보다 항상 아래에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그죠? x축보다 아래에 내려간다는 건 일단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아래에 내려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아래에 아무리 내려가 있어도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요런 모양이라고요. x축보다 밑에 있으려면. 따라서 a는 0보다 작아요. 이건 자동으로 아셔야 돼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괜찮죠. 같다 괜찮죠. 이거 안 되죠. 두 가지예요. 똑같죠?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동동 떴죠. 동동 뜬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판별식 0보다 작다. 기억하셔야죠. 판별식 0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돼요. 지워주시면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요 두 개를 구하시면 답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a가 0보다 작다는 일단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판별식을 쓸 건데 조심하세요. 첫 번째가 a라면 두 번째가 b고 c가 a 플러스 8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b 다시로 갈게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0보다 작거나 같다. 9-a 제곱에 마이너스 8a니까 오른쪽으로 몰죠.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9고요. 크거나 같다죠. 11에 91에 뿔마. 마이너스 9랑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지죠. 따라서 x는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더 작거나 같다. 또한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a죠. 또한 a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같이 있었습니다. 1번에서. 두 개 겹치는 부분이죠. 동시에 만족. 따라서 이쪽 부분과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겹치는 건 여기인 거 보이시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9 아래로 내려가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는데요. 우리 연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하자. 그럴 때 우리 정수 A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해를 알 때 이거 완성하는 문제인데 이게 연립 부등식을 줘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일단 요 해 하나는 알고 있죠. 그럼 요걸 먼저 완성해 보실까요?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와 2를 기준으로 사이에 껴야 돼요. 요게 첫 번째 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겹치는 공통 부분을 구했더니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나왔다는 거죠. 제 말 아시죠? 자, 그러면 요걸 좀 껴 맞춰 볼게요. 지금 상황 파악을 좀 해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4랑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상태와 이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작다니까 사이에 끼겠죠. 누구랑 누구 사이에. 근데 공통 부분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제 말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 부분이 돼줘야 사이에 끼니까 이렇게 막혀줘 줘야 공통이 여기가 나와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이쪽이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구나. 여기까지 되세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나와야겠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먼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이 식에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성립을 해야겠다. 해로 가져야겠구나. 따라서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0이구나. 그러면 b는 3a 마이너스 9죠. 그럼 여기 넣어서 다시 인수분해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3a 마이너스 9를 b자리에 넣었고요. 3으로 묶었어요. 됐죠? 요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0보다 작다. 요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아니죠. 플러스 하면 되죠. 그러면 a만 남으니까. 따라서 이때 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요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되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해가 요 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게 마이너스 붙인 거.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지금 여기까지 되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해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되려면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까지만 와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와버리면 해가 여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란색은요. 여기까지는 와줘야 돼요. 적어도 2보다는 오른쪽에 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2보다는 얘가 오른쪽에 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란 부분이 여기까지가 되면 노란 그 경계, 2가 해당되는 부분은 공통 경계가 안 되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2보다는 그냥 오른쪽에만 순수하게 위치해야겠구나. 따라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2보다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그렇다면 a는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보다 작으면서 최대가 되려면 그때 a는 정수값으로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0이야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등식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부등식 잘 공부하셨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오늘 평면좌표 목표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으니까 김지은 학생의 버킷리스트도 잘 읽으셨고요. 선생님 또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은 학생 오늘도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의 이제 평면좌표에서 해야 될 목표,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목표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일단 평면좌표에 대한 내용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보시죠. 자, 우선 평면 좌표에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내용은요. 여기는 내용이 많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내용과 조금씩 연관을 지어서 갈 겁니다. 우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거리라고 하면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잴 때는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학습하셨던 그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를 먼저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선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점과 5라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요,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수직선 상에 A라는 점, 1이라는 좌표를 가진 B라는 점, 5라는 좌표를 가진 이 점을 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재고 싶어요. 눈으로도 보이시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4죠, 4. 어떻게 구하나요? 두 개를 빼면 되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 함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AB 선분의 길이라는 의미로. 그랬을 때 5에서 1을 빼서 4야 라고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보통 누가 큰지 알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데요. 만약에 누가 큰지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 그냥 줬어요. 어디가 큰지 몰라요. 그렇다면 두 개를 일단 빼세요. 어떻게 되든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됐을 거고 하나는 플러스 4가 됐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근데 정답은 플러스 4가 정답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다면 플러스겠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 큰지를 만약에 모르는 상황이면 그냥 일단 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값을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상관없이 절대값을 붙여주면 같은 값인 4가 나오겠구나. 즉 5에서 1을 빼든 1에서 5를 빼든 절대값을 붙여주면 똑같이 4구나. 그럼 이 공식을 일반화시킬 수 있겠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다. 그렇다면 A,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서 B를 빼서 절대값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B에서 A를 빼서 절대값을 붙이시면 돼요. 답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거리라는 의미고요. 보통 우리 수학에서는요, distance, 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일단 지울게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내용부터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저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일단은요.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상의 거리. 자, 좌표 평면상에서 거리는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A는 1,0이고요. B는 3,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볼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일 거고 3,4니까 한 요 정도 점에 B가 잡힐 건데
두 점 사이 거리라 하면 이걸 의미하는 거네.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까요? 네,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거리 D는요, 혹은 AB는요, 루트에 두 점을 빼세요. X끼리 빼시고요, 제곱하세요. Y끼리 빼시고요, 제곱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정답은요, 4가 되고요. 여기는 4, 4, 16이 되죠. 그래서 루트 20 해서 루트 20이면 2루트 5가 되나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표현은 할 건데 왜 이렇게 요 거리 구하는 거 연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A라는 점을 제가 2,5라고 줄게요. B라는 점을 3,-1이라고 줄게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X끼리 빼세요. 그래서 3 빼기 2의 제곱. Y끼리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서 제곱. 제 말 이해하세요? 한쪽에서 한쪽을 그냥 빼시면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라 누구에서 누구를 빼든 상관은 없어요.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리고 두 개를 더하고 루트를 씌우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계산하시면 1이고요. 이쪽은 66에 36이니까 정답은 루트 37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잠깐 원래 그림으로 오시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활용한 거냐면 이거 여기를 D라고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죠. 제가 증명을 지금 해드릴게요. 요 거리는요, 요 거리는 3에서 1을 뺀 거죠. 요 거리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거리는 뭐냐면 4에서 0을 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거리는 4에서 0을 뺀 거예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더한 것과 같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구나. 맞죠? 따라서 3-1의 제곱이랑 4-0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운 게 이렇게 거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증명은 저처럼 한 번만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외우셔서 푸시면 돼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증명까지 이렇게 해서 해드린 걸로 하고요. 간단히 일반적인 경우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A, x1, y1이고요. B, x2, y2입니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어떻게 해라? 이걸 D라고 보통 쓰죠. 루트 한쪽에서 한쪽을 빼세요. x끼리. 그리고 제곱하세요. 또 한쪽에서 또 한쪽을 빼세요. 그리고 제곱하세요. 요걸 정리하면 정답이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점 사이 거리까지만 얘기를 좀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할 거고요. 내분점, 외분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포켓신문 정답 확인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싸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4마리.